배모 씨를 채용해가 월급 3억 준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거 횡령이다. 왜 배모 씨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다. 예. 개인 일만 했다는 거죠. 아, 개인 일을 했다. 혐의.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관용차 있잖아요. 예. 경기도차를 아파트에 세워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관용차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거 있고. 여기 나온 게 법카. 법인카드 내기인데. 그게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거는 법인카드로 무슨 뭐 과일 뭐 개인 식비 이런 걸 썼다는 의혹입니까? 예, 의혹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또 사적으로 썼다. 그것도 그게 또한 2천 돼요. 법카가 아닌 다른 현금입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한 4개 정도 혐의로 한 3억 9천 정도.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상식에서 볼 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감추는 게 됐든 훨씬 더 뛰어난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볼 때.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주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든 예. 뭘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든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죠. 전부 다 압수수색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딱 볼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해도 되나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질문 받으셨을까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오늘 받은 거예요.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만에 귀가 갔다 그러죠. 이게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에게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음식값 등등등을 법카로 결제시켜.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임 등 혐의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예요. 오늘 근데 2시간 정도 만에 귀가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손정욱 변호사 몇 가지 정리 좀 해보죠. 사실 김혜경 씨가 2021년 그때 대선 당시잖아요. 그때 법카로 무슨 식사비를 결제한 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저것도 별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배모 씨하고 공범으로 10만 4천 원. 예. 식대 접대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재판하고 있고. 그건 이미 재판 중인 거고. 예, 아직 이 건은 선고기를 잡았다가 예. 연기가 됐고요. 그럼 이 건은 뭡니까? 이 건은 이제 그 배모 씨를 채용해가 월급 3억 준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거 횡령이다. 왜 배모 씨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다. 예. 개인 일만 했다는 거죠. 아, 개인 일을 했다. 혐의.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관용차 있잖아요. 예. 경기도차를 아파트에 세워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관용차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거 있고. 여기 나온 게 법카. 법인카드 내기인데. 그게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거는 법인카드로 무슨 뭐 과일 뭐 개인 식비 이런 걸 썼다는 의혹입니까? 그거? 예, 의혹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또 사적으로 썼다. 그것도 그게 또한 2천 돼요. 법카가 아닌 다른 현금입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한 4개 정도 혐의로 한 3억 9천 정도. 이 혐의로 그 조사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로 배임 등 이 혐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2시간 만에 귀가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임종석 조국 대표도요. 전부 이게 묵비권,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아마 김혜경 여사도 상당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본인 사건의 그 자백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이면요. 조서받으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사실상은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로가 언제 한지 따져보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한 8개월 정도 전에 폭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야 이게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예. 선거법으로 이제 먼저 기소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재판 예. 받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먼저 했고 예. 이게 왜 늦었냐면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게 예. 첫째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예. 경찰이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치가 돼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어진 거 하나 경찰이 오래 들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업소가 여러 군데 카드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카드 쓴 내역 이런 게 보관 안 해요. 이걸 전부 다 포렌식으로 복원시켰어요. 어떻게 팔았는지, 예. 얼마 팔았는지. 예. 이걸 장부를 잘 중소 가게들 안 남기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압수수색이 아마 몇백 군데 하면서 복원시키는 예. 과정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게 이재명, 김혜경 여사가 끌은 것도 있어요. 7월 4일 날 예. 이미 날짜 5개 주고 들어오라 했어요. 오. 근데 계속 뭐 전당대회 끝나고 들어가겠다 했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추석에 맞춰 들어온대. 오. 그러고 나서 이게 추석에 뭐 제물로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7월 4일 날 오라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그때 가면 이게 추석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이 추석까지 2달 연기해놓고 추석에 제물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손혁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폭로로 시작된 거잖아요.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분, 그분의 폭로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된 건데 과거에 뉴스와이드에 이분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모 씨는 김혜경 수행비서라는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예. 배모 씨가 같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휴일 공간에 있을 때 총무과 의전팀과 제가 번갈아 가며 점심 저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대기하였다가 저녁 식사를 올리고 식사를 마친 뒤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장부로 외상을 하고 이후에 법인카드 결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지난 10월에 김혜경 씨 측에서 뭐 이 내용과 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도 알고 재판장도 알고 아마 이 재판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검사는 아주 방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간접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의심과 추측입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상혁 평론가.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거 이거 추석 연휴 추석 밥상에 이제 이렇게 올리기 위한 망신주기 아니야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택해라 했는데 이게 택해서 왔다 이거 아닙니까? 검찰 쪽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게 정치적인 뭐 수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추석으로 수싸움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형평. 이게 형평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가 먹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여야 중에 주목되는 수사를 받고 있고 예. 굉장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고 예.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다 야당 인사입니다. 아. 그럼 여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청정구역이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야당은 너무나 범죄자들만 들끓는 소굴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로 봅니다. 예. 근데 야 이거 형평성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네. 예.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비난하기 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되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요 법과 관련된 아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 손정욱 변호사 이 배임 등 혐의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소환 뭐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같이 이제 그 7월 4일 날 날짜는 5개씩 주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통보했고 통보했죠. 김혜경 여사 다 통보한 겁니까?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전당대회 후에 가겠다. 예. 8월 18일 날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럼 날짜가 아직 안 잡힌 아직 거예요? 안 잡혔는데 아마 곧 가지 않을까요? 오. 또 추석 전이든 후든 예. 아마 이제 전당대회 후에 간다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예. 뭐 형평성을 말씀했는데 저 형평성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도 전담팀 만들어 수사했잖아요. 장소만 병에 수사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라는 걸
300만 원짜리 던져준 선물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금을 가지고 산 건 좀 다르잖아요. 액수도 3억 9천입니다. 혐의가. 예. 그 조명현 씨 폭로를 보면 녹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선 때 4억까지 했잖아요. 아. 우리가 형평이라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김상희 변호사.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상식에서 볼 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감추는 게 됐든 훨씬 더 뛰어난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볼 때.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주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든 예. 뭘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든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죠. 전부 다 압수수색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딱 볼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해도 되나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깨져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